안녕하세요. 저작거리 경제소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고공행진하던 금값 왜 갑자기 16%나 떨어졌나입니다. 지금부터 이 이슈가 왜 중요한지 핵심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 112만 원까지 올랐던 금값이 단 두 달 만에 94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. 하락폭이 약 16%에 이르는데요. 금값 변동이 워낙 드물게 큽니다. 금은 안전자산 아니었나? 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최근 금값 하락의 실제 원인과 흐름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 네, 우선 시장에 미친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국내 금 투자 시장으로만 봐도 KRX 금시장에서 약 5조 원, 네, 금통장 등 은행권의 잔액도 약 5조 원으로 합쳐서 10조 원 정도의 개인 자금이 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많은 자금이 이번 급락으로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된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요. 최근 두 달 하락폭을 감안했을 때 1,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약 100개 50만, 100개는 60만 원 가량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. 체감이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번 금값 하락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? 흔히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 같은 불안정한 사건이 있을 때 금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하락의 가장 큰 변수는 전쟁이 아니라 금리와 달러였습니다.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이나 예금은 이자를 줍니다. 그런데 금은 이자가 없는 자산입니다. 다시 말해 고금리 상황에서는 금을 보유할 때 이자라는 이득을 포기해야 하니까 금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 미 국채 금리가 4%대 중후반까지 올라간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강달러입니다.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 우회 통화 기준으로 금 투자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졌는데요. 이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 금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줍니다. 실제 이번에 금값이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렸던 것은 이런 고금리 강달러 흐름이 동시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도 작용했습니다. 그동안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, 즉 물가가 오를 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투자했는데 최근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며 금의 인플레이션 대비력을 기대하는 수요가 줄어든 모습입니다. 이렇게 시장 환경이 바뀌자 기관이나 헤지펀드 등 대형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. 즉 이미 오른 금값에서 수익을 챙기고자 매도를 시작한 겁니다. 이런 흐름이 강해지면 금값이 더 떨어지고 손실을 줄이려고 파는 투자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.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지면 돈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강해집니다. 금은 거래가 쉽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보니 마진콜 등 갑작스러운 자금 변동 상황에서 제일 먼저 팔리는 자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. 이번에도 금을 현금화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게 됐고 이게 가격 하락을 더 키운 원인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실제로 시장에선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요? 금은 그동안 언제든 오르는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급락을 경험하면서 금 가격도 생각보다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. 특히 국내에만 10조 원 넘게 들어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도 단기간에 큰 변동성에 노출된 셈입니다. 이 때문에 최근엔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 중 금의 비중이나 유동성, 변동성 관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보면 금은 무조건 안전하다 또는 전쟁이 일어나면 금값이 반드시 오른다는 생각은 이번 사례에서 꼭 다시 생각해 볼 점입니다. 시장 환경과 투자 심리에 따라 금값이 언제든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. 그리고 금 투자도 적금처럼 거의 위험 없는 저위험 자산과 다르다는 점 이번에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. 그럼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? 기사에서는 아직 하방 압력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고금리와 강달러가 계속 이어지는 한 금의 안전자산 역할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포트폴리오 내 금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갖는 것보다는 금리와 시장 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전체적인 자산 배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거나 미국에서 금리 인하로 돌아서거나 달러 약세로 흐름이 전환된다면 금값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글로벌 중앙은행이나 신흥국에서 금 매입이 이어질 경우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번 금값 급락은 항상 안전이라는 금의 이미지에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습니다. 금값 역시 금리, 달러,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주요 변수에 따라 언제든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안전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금 투자를 바라보기보다는
시장 구조와 환경을 꼼꼼히 이해하고 변동성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더 좋은 경제 상식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